들여다보면 볼수록 최순실 씨가 정부에 미친 힘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제 예고한 대로 사회부의 한우리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기자, TV조선이 입수한 또 여러 가지 동영상 말고도 또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들을 살펴보면 결국 최순실 씨와 그 주변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이 만든 예산이라고 짠 게 그게 정부 계획에 그대로 집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현이 된 건데 이게 사업 내용도 그렇지만 이름도 최순실 씨가 만든 거의 그대로입니다. 네. 최 씨가 가장 많은 사업비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쓴 문화창조센터가 현재 문화창조융합벨트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창조라는 단어가 같죠. 그런데 융합이라는 이 단어도 최 씨의 문건에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최 씨의 사업안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문화융성 콘텐츠로 관광, 한식, 한복 사업 같은 거를 최 씨가 제안했는데 이 역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 대한민국 얼굴인 국가 브랜드 사업 같은 것도 최 씨가 틀을 짰고 모두 실행이 됐습니다. 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쉬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뭔가 또 종교적인 또 그런 냄새도 난다고 하는데 결국 최순실 씨가 이렇게 자기가 구상한 걸 모두 다 펼칠 수 있게 된 건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 아닙니까? 네, 이게 최 씨가 만든 사업이어서 박 대통령이 좀 더 애착을 가졌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영상을 보시면은 박 대통령이 최 씨가 기획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출범할 때마다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화창조 융합센터가 출범될 때 또 문화창조 벤처단지 개관식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만큼 강조를 한 건데 이제 바로 나흘 전이죠.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문화창조 융합벨트 그리고 최 씨가 당초 보고서에 쓴 문화융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경제, 일자리와 직결된다면서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을 한 건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에게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최 씨가 정말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적은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최 씨는 사실상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위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할 정도로 비전문가입니다. 딸 정유라 씨가 운동선수고 또 최 씨 본인이 박 대통령의 의상을 총괄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문화스포츠 사업을 좌우할 수준은 아닐 겁니다. CF 감독인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이 예산 금액을 검토했으니 제대로 됐을 리가 없습니다. 수백억 원대 사업 비용은 구체적인 계획과 정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걸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통탄할 정도인데 최순실 씨가 지금 영상 나오는 문화창조센터 건립을 제안을 하면서 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업이 되면서 2019년까지 7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문화원 활성화 방안을 세웠는데 이것도 이미 2년 동안 500억 원을 썼고 정부가 앞으로 더 이런 거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밀라노 엑스포인데요. 최 씨가 한식이나 아리랑, 한복 같은 사업을 제안하면서 만들었던 한식관이 여기에 2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거 1억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고 또 공무원들도 웬만해서는 1억자 이상의 예산을 그건 아마 또 실제로 기한하고 하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지금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생각나는 대로 200억, 300억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문제가 최순실 씨가 문화뿐만 아니라 딸이 승마해서 그런지 스포츠에도 크게 손을 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적 유형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딸 정유라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승마 선수이기 때문에 인지 모르겠지만 차세대 스포츠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는 사업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차세대 스포츠 인재 양성? 네, 그렇습니다. 말은 좋군요. 이걸 쓸 때가 또 정 씨가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좀 더 의혹이 짙은데 생활체육이나 인재양성 부분이 또 문제의 K스포츠 중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만약 해당 사업을 벌이면은 이 비용을 K스포츠가 집행을 해서
최후에는 정유라 씨가 어떤 모종의 이득을 얻는 구조가 아니었는지 이런 거를 검찰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주먹구구고 또 특정인을 또 위한 건데 그런데도 정부가 이 사업을 또 그대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정말 궁금한 게 자, 장관은 뭐 했고 차관은 뭐 했고 국장, 담당 이런 과장들은 뭐 했는지 이건 정말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부 예산만 썼어도 네. 저희가 세금이기 때문에 참 통탄할 일인데 엉뚱한 기금까지도 끌어 썼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잠실 체조 경기장을 보시면 지금 공사 중인데 경기장을 공연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대공사를 해야 해서 이미 예산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내년에도 200억 원 넘게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게 체육기금에서 뺀 것입니다. 예. 이렇다 보니 정부가 이렇게 공고를 하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예산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 몇백억을 더 얹어야 진짜로 투입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뭔가 부적절한 데 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네. 기금을 퍼붓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기재부도 깜깜이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강 계산만 해도 이들이 엉터리로 만든 사업을 계속하면 1조 원이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빨리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고 사용처가 제대로 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아마 대통령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해도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저항할 건 저항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